안녕하세요. 철학하는 엔지니어 철공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우주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가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이나 정신과 더 비슷한 거라면 어떨까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오늘 이 급진적인 질문을 따라서 한 위대한 철학자의 생각을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답을 내놓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18세기 독일의 진짜 전제 사상가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이프니츠입니다. 이분이 1714년에 모나드론이라는 책을 내놓는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였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라이프니츠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풀기 위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모나드입니다. 영혼의 원자라고도 불리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이 모나드라는 말, 이게 그리스어로 단위를 뜻하는 모나스에서 왔어요. 라이프니츠는 이게 바로 우주를 구성하는 진짜 원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원자랑은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모나드는 물질이 아니에요.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저 형이상학적인 점 같은 건데 그 안에 힘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뭔가를 향한 욕구를 품고 있는 그런 존재죠. 이 모나드가 진짜 기묘한 녀석이거든요. 특성을 좀 살펴보면 첫째, 물질이 아니니까 만들어지거나 쪼개지거나 파괴될 수가 없어요. 둘째, 창문이 없다는 아주 유명한 특징이 있는데 이건 외부 세계랑은 완벽하게 단절돼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죠. 셋째, 근데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자기만의 원리대로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넷째, 이게 제일 충격적인 건데 이 작은 점 하나하나가 자기만의 시선으로 우주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모나드에는 창문이 없다. 와, 이 문장 이게 라이프니츠 철학의 핵심이면서 솔직히 제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모든 모나드는 서로에게 어떤 영향도 직접 주고받을 수 없는 완벽한 개인주의자라는 거죠. 아니, 그럼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모든 모나드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다면 대체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같이 하나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영화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들 똑같은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라이프니츠도 이 질문을 당연히 예상했겠죠. 그리고 그가 내놓은 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예정 조화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수많은 고립된 세계들이 어떻게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지 설명해주는 라이프니츠의 비밀병기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라이프니츠가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어요. 두 개의 시계 비유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시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 시계, 다른 하나는 몸 시계라고 해보죠. 둘은 서로 톱니바퀴로 연결돼 있지도 않고 그냥 각자 자기 태엽으로만 돌아가요. 근데 신이라는 위대한 시계공이 애초에 이 두 시계의 시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맞춰놓고 출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둘은 영원히 똑같은 시간을 가리키겠죠.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진짜 충격적이죠? 내가 팔을 들고 싶다는 마음이 내 팔이라는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신이 그렇게 세팅해놔서 마음시계가 팔을 들 시간을 가리킬 때 몸시계도 정확히 팔이 들리는 시간을 가리킬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데카르트가 풀지 못했던 그 유명한 심신 문제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렇게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아이디어가 과연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철학계의 거장인 칸트,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독일 관념론에 결정적인 영감을 주게 돼요. 라이프니츠가 던진 이 돌멩이가 철학의 연못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거죠. 보세요. 1714년에 모나드론이 나오고 수십 년 뒤에 칸트가 이 미리 프로그램된 지식이라는 개념을 보고 아하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걸 거의 우주 스케일로 확장시켜버립니다. 우주 전체가 마치 거대한 모나드, 즉 절대 정신이 스스로를 펼쳐나가는 과정이라고 본 거죠.
특히 칸트가 이걸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면 진짜 재밌어요. 라이프니츠한테 마음은 그냥 세상을 수동적으로 비추는 거울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칸트는 아니야 라고 한 거죠. 마음은 거울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는 안경 같은 거다. 우리가 시간, 공간이라는 푸른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푸르게 보이는 거라는 식으로요. 마음이 현실을 구성한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게 30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놀랍게도 이 모나드라는 아이디어의 메아리가 오늘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계속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세기에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말한 과정 철학이 모나드랑 정말 비슷해요. 세상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거거든요. 딱 모나드의 내적 활동성 얘기 같지 않나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컴퓨터 과학이에요.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단위. 이거 완전 디지털 모나드잖아요. 결국 라이프니츠의 이 기묘한 이야기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라는 이 독립적인 존재는 이 거대한 우주 전체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우리는 어떻게 각자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조화 속에 하나일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일 무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신에 의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라면 우리가 내 뜻대로 한다고 믿는 이 자유의지는 그냥 잘 만들어진 착각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히 계세요. 철학하는 엔지니어 철공이었습니다.